한림건축그룹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가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 경제 기반이 가장 견고한 나라. 2021년 7.4%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서 벗어난 우즈베키스탄. 올해도 팬데믹 이전 수준인 5.5에서 6%로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3%로 하향되었습니다. 오늘은 한림부동산TV가 중앙아시아의 고대 도시 우즈베키스탄으로 안내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각진모 사장님.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 10월 2일부터 7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를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방문에 대해 매우 궁금합니다. 내용을 좀 얘기를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이제 주상복합과 네. 고급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 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사업본부와 개발사업본부가 함께 타슈켄트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그리고 10월 4일에는 네.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님과 한림건축 박진순 회장님께서 현지 정부의 고위 인사들과 공식 일정이 있으셔서 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자, 여러분, 영상을 따라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10월 2일 오후 3시 30분 대한항공편으로 타슈켄트로 출발했습니다. 네, 타슈켄트와 시간차가 얼마나 나죠? 네, 4시간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비행시간이 대략 8시간 정도 걸리니까 네. 도착하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7시 45분 정도 됐고 한국 시간으로는 밤 11시 45분이 됐죠. 예, 좀 어리둥절하셨겠습니다. 네. 타슈켄트 현지에 도착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의뢰하신 이 클라이언트 회사 임원분들이 저희 일행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공항을 빠져나와서 이제 숙소인 하얏트 호텔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예, 이동하는 장면이네요. 네네. 그리고 이동 중간에 이제 짬을 내서 네. 인근에 위치한 최근에 이제 건설된 놀이공원인 매직시티라는 곳에 가서 네. 또 시설들을 둘러보고 이쪽에 이제 뭐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가름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거기 가셔서도 또 직업의식이 발동하셨군요. 네. 이게 이제 매직시티인데 여기는 이제 실내에 이렇게 어트랙션 시설들이 다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이게 실내인가요? 네, 이거는 실내 놀이기구 시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야외에는 이렇게 분수대가 있고 밤에는 즐거운 느낌의 그런 음악과 함께 이제 분수쇼를 하고요. 굉장히 화려한데요. 조명과 함께 이렇게 네. 어우러져서 상당히 스케일감도 있고 많은 시민들이 휴일 저녁을 즐기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네. 자, 영상을 보니까 일요일 저녁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죠. 타슈켄트에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우즈베키스탄은 한반도 2배 정도 45만 제곱미터 크기이고 네. 또 인구는 전체 인구는 3,500만 명이고요. 네네. 타슈켄트에는 약 28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네.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화율이 또 점점 높아지고 있고 네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산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고 현지의 교민은 약 2,000여 명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크기를 보자면 한반도 크기의 2배인데 인구는 저의 반이네요. 부럽습니다. 네. 자, 그럼 일정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3일 오전 일정입니다. 저희가 현지 클라이언트사 그리고 대우건설 측 관계자 안내로 타슈켄트 내 개발 예정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네네. 우리 회사가 지하 3층, 지상 50층 주상복합 단지 건축 설계 감리 그리고 사업 PM을 추진 중에 있고요. 네.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천연 자원이 경제 성장 원동력입니다. 네. 특히 이 가스 자원이 풍부해서 공동주택들도 다 가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하에 이제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가스 관련 시설이 주차 시설과 완전히 격리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차량이 많이 증가를 해서 이 신규 고급 아파트 건축을 할 때는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이 도시 전체적으로 보면 차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설계와 설치 내용이 상품성과 직접 연관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아무래도 우리나라와는 건축 법규 관계가 좀 틀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틀리군요. 네네. 자, 다음 영상을 보니 공사 현장 같은데요. 이것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타슈켄트 시내에 있는 오피스 건물 공사 현장인데요. 네. KT가 이제 소유하게 될 건물로 1층에는 이 삼성전자 멀티플라자, 네. 그리고 7층에서 10층을 이제 KT의 자회사인 이스트텔레콤이 입주할 예정에 있는데 네. 볼보 코리아라고 하는 한국 건설 회사가 지금 시공 중에 있는 현장입니다. 자, 그럼 세계 경제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사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건설 경기가 세계적으로 다 같이 어려워졌습니다. 그쪽 건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우즈베키스탄이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네, 그렇죠. 직간접적으로 이제 경제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우즈베키스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으로부터 철강 수입이 1순위, 예. 또 그러다 보니까 건축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고 네.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공사 진행에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거 공급이라든가 인프라 시설 등의 공사들이 다수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접할 수 있었고요. 그렇군요. 지금 말씀처럼 세 나라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전쟁 여파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22년 5월 샵카튼 미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네. CKU 철도, 즉 중국 키즈키르스탄 예.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총 523km 철도 노선 계획 중에 우즈베키스탄 자국 내에 약 50km 철도 노선을 내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역시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네. 제 생각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대도시 전환에 따른 도로와 철도 물류망 공사가 차질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네. 많은 시민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알고 봤더니 러시아에서 입대를 피해서 이렇게 입국하는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지인이라든가 네. 친인척들이 이제 마중을 많이 나와 있어. 사실 이제 호텔 객실도 네. 그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네. 타슈켄트에는 거주 이동 자유가 없고 또 개인 자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 예전에는 그랬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기존에는 프로피스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법적으로 주민등록에 찍혀 있는 주소에만 거주할 수 있는 제한이 있었고요. 네네. 또 개인은 자신의 프로피스카가 표시하는 도시 또는 마을에서 거주하고 일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프로피스카가 있는 곳에서만 공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소비에트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이 관행이 우즈베키스탄, 특히 타슈켄트에 가장 엄격했습니다. 네네. 근데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2년 4월 1일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타슈켄트를 대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재 타슈켄트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네네. 또 주택과 인프라 시설들의 수요도 이제 확대되는 이 상황입니다. 우리 회사에는 굉장히 청신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젊은이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네. 강제 징집을 피해서 무비자 입국이 이제 우즈베키스탄 가능한 네네. 나라다 보니까 주택 임대료도 급상승하는 상황도 지금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말씀을 들어보자니 타슈켄트의 건설 경기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반대적인 또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변수로 작용되고 있어서 네. 국제통화기금도 내년 중앙아시아 경쟁 성장률을 3.7%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네.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22년에서 26년 중장기 발전 전략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네. 대개방을 통해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해가지고 내수 경기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수출 확대를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현장은 무슨 건설 현장 같은데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 타슈켄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보미건설의 오피스 건축물 건설 현장인데요. 네. 지금 여기가 투자 분양은 잘 되고 있는데 네네. 이 구역이 이제 시티파크라는 곳인데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입주율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들었고요. 그렇군요. 네네.
다음은 이제 그 오즈 CMD라는 이제 설계업체를 방문했습니다. 현지의 설계업체인데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설계회사고요. 네. 현지 프로젝트를 하면 현지화 전환 설계가 필요하고 또 인허가 등의 이제 협업이 필요해서 오즈 CMD라는 업체하고 협업을 좀 논의를 했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성과가 좀 있으셨나요? 네. 이쪽에 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싸고 직원들이 고급 일자리라는 인식이 강해서 이 설계회사에서 일하는 걸 다들 프라이드를 갖고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저희들이 협력해서 설계 진행하게 되면은 비용도 상당히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네. 인근 지역의 아파트 분양 사무실을 방문한 장면인데요. 네. 인피니트와 이제 미라바드의 에비뉴 모델하우스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굉장히 고급 주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명품 부티크 스트리트도 있고, 네. 이제 뭐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같은 그런 곳인데요. 건축 마감이라든가 인테리어 마감을 안 하고 네. 골조만 딱 정리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 특이하네요. 네, 베트남도 그렇고 이제 이 나라도 그렇고 이게 골조만 해서 분양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인피니트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1,800불, 네. 미라바드 에비뉴는 제곱미터당 2,200에서 2,300불인데 청수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 변동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굉장히 고급 아파트. 그럼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인테리어 비용은 제곱미터당 뭐 디자인하기 나름이겠지만 300불에서 한 1,000불 정도 그렇게 큽니다. 이제 고급 자재를 쓰는 거에 따라서 디자인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니까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가격이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타슈켄트에서는 뭐 최고급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설치해 놓은 이 장면만 보더라도 상당히 고급져 보입니다. 네. 자, 이 영상에 중그룹의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님과 우리 한림건축그룹 박진순 회장님이 보이네요. 자, 이 영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님과 실무진 그리고 네. 우리 한림건축그룹의 박진순 회장께서 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타슈켄트 부시장과 또 주지사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제 신도시 개발과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슈켄트 양기하얏 지역의 테크노파크 신도시, 네. 또 누랍시안 신도시 개발 등 인프라 개선 사업에 대우건설이 한국형 스마트 신도시 건설에 참여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대사이신 김희상 대사님을 만나서 타슈켄트 경제와 부동산 시장 그리고 현지에서 발생한 다양한 부동산 개발 사례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고견을 들었습니다. 네. 특히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아파트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분양가를 정부에서 낮추도록 조정도 한 사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네. 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자면은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선진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그냥 한류라는 바람을 타서 네. 한국 거라고 하면 무조건 좋아할 거다. 이런 착각을 하고 그런 퀄리티로 비즈니스에 접근하면 무조건 실패한다. 왜냐하면 네. 이 타슈켄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 소비 성향이 비교적 높고 네. 교육 수준이라든가 또 안목이 높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도 와 이거 되게 멋있다. 이게 주택이 상품이 되게 좋다. 라고 할 정도가 돼야 여기서도 먹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해서 한국 상표 달아갖고 팔고 이렇게 하면 10중 8구는 실패한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은 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그리고 좋은 부분들, 네.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 오신 것 같습니다. 짧지만 길었던 출장길이었지만 타슈켄트 부동산 시장과 현지 조사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타슈켄트 도시화에 맞춰 부동산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또 보이고요. 마지막 정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가 네, 우리 한림건축그룹이 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었고, 사실 타슈켄트 출장 가 있는 동안에도 여러 분의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있는 네. 그 디벨로퍼들 저희들하고 접촉을 해서 여러 군데 사이트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사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직까지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회사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도 리딩 디자인 또 리딩 디벨로퍼로서 네. 일단 선점을 하고 있고 또 선전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우리 박진순 회장님께서도 앞단에서 볼을 열심히 차면서 또 유력한 인사들과의 여러 가지 네트워킹이라든가 잘 리딩해 주셔서 저희들이 뒤를 따르면서 열심히 설계라든가 C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PM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았던 영상이지만 말씀을 드리니까 우즈베키스탄에 바로 저희가 진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 좋은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할리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